태풍 다나스는 소멸됐지만 그 여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지금도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떤지 또 관심을 끌었던 태풍 경로에 대한 각국의 예측 결과는 어땠는지 알아보겠습니다.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를 연결합니다. 신방실 기자, 먼저 지금도 비가 오는 지역이 어딘지부터 볼까요? 네, 태풍 다나스는 예상보다 일찍 오늘 정오 무렵 열대 저압으로 약해졌지만요. 태풍이 남긴 수증기가 북쪽의 찬 공기와 부딪히면서 남부지방에는 비바람이 계속됐습니다. 레이더 영상을 보면 붉게 보이는 비구름이 저기압의 순환을 따라서 밀려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비구름은 내일 오전에야 완전히 소멸되겠고요. 그때까지 영남지방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최고 10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앞으로도 영남 지방은 계속 조심할 필요가 있겠고, 이번 태풍은 진로가 자주 바뀌면서 혼란을 주기도 했는데 그건 왜 그런 거죠? 네, 다나스는 발생 초기부터 세력이 너무 약했습니다. 강한 태풍이었으면 중심을 잘 잡고 올라오기 때문에 차라리 예측하기가 쉬운 편인데요. 지난 16일 필리핀 부근에서 발생한 다나스는 태풍의 회전축인 눈조차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채 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변 기류의 흐름이나 해수면 온도 등에 이리저리 휘둘리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각국의 예측이 많이 빗나갔어요. 특히 한미일 세 나라의 예측이 다 달랐는데 그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맞습니다. 태풍 발생 초기에 우리 기상청을 비롯해서 세계 각국은 태풍의 상륙 지점을 모두 남해안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다가 태풍의 진로가 서쪽으로 점점 이동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기상청은 전남 해안, 그리고 일본과 미국은 서해안 쪽, 그러니까 좀 더 북쪽으로 상륙을 해서 중부지방을 관통하는 것으로 점쳤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태풍 경로에서 우리나라 기상청의 예측이 가장 적중을 했는데요. 수치예보 모델만으로 진로를 예측하는 미국, 일본 등과 달리 실시간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오차를 지속적으로 보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그랬군요. 남부지방은 그랬지만 어젯밤 서울은 굉장히 더웠죠. 지금도 많이 후텁지근한데 앞으로 날씨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태풍이 몰고 온 열기 때문에 지난밤 서울 등 중부지방 곳곳에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에는 본격적인 찜통 더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번에는 우리나라 주변의 수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25도 이하였기 때문에 다나스의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졌죠. 그런데 더 남쪽 필리핀 부근 해상의 수온을 보면 30도 이상으로 뜨겁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태풍 발생도 더 활발해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상청은 앞으로도 태풍 한두 개가 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겠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태풍이 찾아오는 시기는 바로 8월인데요. 지구온난화 등으로 예년보다 심한 폭염이 지속이 되면 바다의 수온이 더 오르게 되고요. 그만큼 태풍의 강도가 커져서 중대형급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한 차례 태풍이 지난 뒤에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방실 기자였습니다.